당신 엄마는 물려줄 것도 없잖아. 시골 요양병원 보내면 되지. 대체 왜 우리 엄마만큼 돈을 쓰냐고. 남편은 대학병원 상담실 복도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 무릎 수술엔 1인실과 VIP 재활병원을 예약하면서 제 친정엄마 심장 시술엔 제일 싼 요양병원을 찾아보라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기훈씨, 이제 법인카드 쓰지 마세요. 회사 임원 자격도 오늘부로 정리할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며 남편의 카드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찬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엄마의 등기부등본을 펼쳤죠. 허름한 국수집이 시장 입구 코너 건물 자가였다는 사실, 재정비 사업으로 시세가 몇 배 올랐다는 감정 문서를 본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이 대체 왜 건물주인 거야? 그제야 저희 친정엄마를 어머님이라 부르는 남편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21년 동안 제가 지켜온 가족이 무엇이었는지를요. 48의 이혼을 결심한 날, 그렇게 제 손엔 남편의 법인카드와 친정엄마의 낡은 등기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결혼 21년 차, 저는 두산국제시장 골목에서 시작한 반찬 공장을 온라인 밀키트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27에 시장 배달 일을 하던 장기훈을 만나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는 성실하고 소박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믿음직스러웠죠. 그런데 제 사업이 커질수록 남편은 현장 일보다 회사 임원 명함을 들고 거래처 술자리에 얼굴을 내미는 일에만 익숙해졌습니다. 지난 2월 초 시어머니 장홍래가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날로 부산대학병원 정형외과 예약을 잡고 상담실에서 VIP 1인실 입원과 전문 간병인, 재활 프로그램까지 척척 결정했습니다. 상담 간호사가 견적서를 내밀자 남편은 제 법인카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어머니 수술인데 당연히 최고로 해드려야죠. 1인실로 하고 간병인도 경력 많은 분으로 배정해주세요. 남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기 돈으로 효도하는 사람처럼 당당했죠. 저는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결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하게 회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은수가, 우리 엄마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평생 아들 뒷바라지 하신 분인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21해 동안 시어머니 생신, 명절 용돈, 여행비, 병원비를 제 통장에서 보냈지만 남편은 한 번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술일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입원 준비물 목록을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고급 실내복, 미끄럼 방지 슬리퍼, 수입 로션, 유기농 간식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하나씩 주문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편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이틀 동안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수술 당일 대학병원 1인실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고층 병실이었죠.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간병인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시어머니는 역시 대학병원은 다르네 하며 기분 좋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병실 소파에 앉아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엄마 무릎 수술 잘 끝났어. 대학병원 1인실에 모셨지. 우리 정도면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정도라는 말이 걸렸거든요. 그 돈이 누가 번 돈인지, 누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 일정을 관리하고 거래처 미팅을 뛰어다니는지 남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시어머니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 유정순의 전화였습니다. 엄마는 평소 저녁 장사 시간엔 절대 전화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엄마가 오늘 국수 산다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깐 주저앉았네.
엄마, 지금 어디세요? 119 부르셨어요? 아니다. 괜찮다. 조금 쉬니까 나아졌어.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저는 급하게 차를 몰고 부산국제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국수집은 시장 한쪽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4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죠. 도착했을 때 엄마는 주방 구석 의자에 앉아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그냥 좀 놀란 거야. 손님들 다 가고 정리하다 보니까 힘들었나 봐. 엄마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그날 밤 엄마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부정맥과 협심증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 심장내과 예약을 권했습니다. 엄마는 검사비 얘기가 나오자 손을 내저으며 그냥 약 먹으면 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검사 꼭 받으셔야 해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응급실에서 나와 차에 엄마를 태우고 집으로 모시는 길,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한 대학병원 1인 실창에서 보이던 그 바다였습니다. 같은 바다를 보면서도 두 어머니가 받는 대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분은 VIP 병실에서 간병인의 시중을 받고 한 분은 국수집 주방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죠. 엄마를 모시고 친정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차에서 내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수가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렴. 네가 시댁일 챙기느라 바쁜 거 엄마가 다 아는데 내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구나. 엄마의 손은 밀가루 반죽을 만지고 국수를 삶아서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대학병원 1인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와 국수집 주방 바닥에 주저앉은 친정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친정엄마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대충 듣더니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동네 병원에서 약 처방받으면 되겠네. 여보, 심장내과 정밀 검사 받아야 한대요. 협심증 의심된다고. 그래도 장모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큰 수술은 무리 아닐까? 약으로 관리하면서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남편의 말투는 무심했습니다. 친정엄마의 건강을 진지하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아침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물소리를 듣는 동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친정엄마의 심장내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으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방치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며 빠른 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견적서를 받아들고 나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 시술 받아야 한대요. 스텐트 넣는 거요.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입원이랑 회복 기간까지 포함하면요. 전화 너머로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수가 그 돈이면 우리 엄마 재활치료비 추가로 들어갈 돈인데 장모님은 꼭 그렇게 큰 병원에서 해야 돼. 좀 저렴한 데 알아보면 안 될까? 저는 그 순간 남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수술엔 VIP 병실과 최고급 재활을 예약하면서 친정엄마 심장 시술엔 비용을 아끼자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병원 복도 벤치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시술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 상담실에 다시 방문해 입원 일정과 비용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제 머릿속엔 남편이 전화로 던진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좀 저렴한데 알아보면 안 될까? 시어머니 수술 때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최고급 병실을 예약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엄마 시술 다음 주 금요일로 잡았어요. 병원비는 제 통장에서 처리할게요. 그래, 알았어. 근데 은수가 생각해봤는데 장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꼭 대학병원에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시술 후에 회복도 그렇고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선 채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엄마 심장이에요. 협심증이 심해지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거야 알지. 근데 있잖아. 우리 엄마는 수술 후에도 재활 비용이 계속 나가는데 장모님까지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이 좀 부담스러워. 남편이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솔직히 말할게. 당신 엄마는 물려줄 것도 없잖아. 우리 엄마는 나중에 집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장모님은 국수집 월세 내면서 근근히 사시는 거 당신도 알잖아. 똑같이 대우할 필요 있어? 그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물려줄 것도 없잖아라는 말이 나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 들어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엄마가 물려줄 게 없으면 신장 시술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형편을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지. 당신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비용 대비 효율을 생각해야지. 엄마 목숨을 비용 대비 효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휴,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장모님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 쪽에 괜찮은 요양병원 알아보자는 거잖아. 거기서 치료받으면 비용도 절반이고 장모님도 편하실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21해 동안 이 남자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딸을 키웠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가 입원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재활치료를 마친 시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앉아 간병인이 깎아준 사과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재활치료 잘 받으셨어요? 그럼 여기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기훈이가 효자라 내가 이런 대접받는구나. 시어머니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심장시술 받아야 해서요. 다음 주에 입원하기로 했어요. 그래? 사돈이 편찮으시구나. 뭐, 나이 드시면 다들 어디 한두 군데 아픈 데 있지.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대꾸하며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비가 좀 나오는데 기훈 씨가 부담스러워하네요. 그거야 당연하지. 요새 돈 쓸 데가 한두 군데냐. 은수가 사돈은 시골 쪽 요양병원 알아보면 안 되겠니? 거기도 치료는 다 해주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돈으로 VIP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친정엄마는 시골 요양병원 가도 충분하다는 말을 태연하게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도 심장이 안 좋으세요. 협심증이요. 그래도 말이다. 사돈이 뭐 물려줄 것도 없는데 굳이 큰돈 들여가며 대학병원 갈 필요 있냐는 거지. 우리는 나중에 집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그래, 가거라. 오느라 수고했어.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차 안에 앉자마자 쏟아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친정엄마를 돈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 최소 비용으로 치료받으면 된다는 논리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친정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엄마의 국수집 앞에는 단골 손님 몇 명이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국수를 삶으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4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어진 엄마는 그래도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국수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수가,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러니?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엄마는 앞치마를 벗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밀가루 묻은 엄마 손이 따뜻했습니다. 예,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라. 엄마가 다 알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려 했었지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엄마가 끓여준 국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엄마의 마음이 세상 어떤 VIP 병실보다 소중하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친정엄마 시술을 제대로 받게 하겠다고.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그 돈은 당신 개인 통장에서 쓰는 거다. 회사 돈은 건드리지 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회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키운 회사를 남편은 자기 공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병원비는 제 개인 돈으로 처리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물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반찬을 팔며 모은 돈으로 작은 공장을 차렸고 밤낮 없이 일해서 온라인 사업까지 확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배달 일을 그만두고 회사 임원 명함을 받았죠. 거래처 모임에 나가 명함을 돌리며 자신이 회사를 키운 사람처럼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 운영과 매출 관리는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시어머니 병원비엔 법인카드를 쓰면서 친정엄마 병원비는 제 개인 돈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두 어머니를 대하는 온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정엄마의 시술 날짜가 다가오는 동안 저는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나가 생산 일정을 점검하고 오전엔 거래처 미팅을 하고 오후엔 온라인몰 주문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딸 할인이 거실 탁자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올해 20인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제 회사 온라인몰 업무를 거들고 있었습니다. 주문 관리부터 고객 응대까지 야무지게 처리하는 딸이 기특했습니다. 할인아, 뭐 하니? 엄마, 잠깐 앉아봐. 보여줄 게 있어. 할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USB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엄마, 이거 열어보면 알아. 아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랑 회사 차량 사용 기록, 할머니한테 보낸 돈까지 다 정리했어. 네가 왜 이런 걸? 엄마, 나 눈치 없는 애 아니야. 아빠가 회사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할머니한테 얼마나 보내는지 다 봤어. 근데 외할머니 병원비는 아빠가 아까워하더라고. 그래서 정리했어.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USB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10자 엑셀 시트에 빼곡하게 정리된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백화점 명품, 구매 내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차량 주행 기록에는 거래처가 아닌 시댁 주소가 반복해서 찍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통장으로 송금된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21년 동안 꾸준히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명목은 생활비 지원이었지만 그 돈은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인이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야. 엄마가 번 돈으로 아빠랑 할머니가 편하게 살았어. 근데 외할머니는 왜 차별받아야 해?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만든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동시에 할인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 거래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부산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자리였는데 남편도 함께 갔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사장들과 악수하며 명함을 돌렸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이 요새 잘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올랐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장 이사님이 경영을 잘하시나 봐요. 하하, 제가 전략을 세우고 집사람이 실물을 좀 보는 형태죠.
제가 밖에서 사람 관리하고 거래처 관계 유지하니까 회사가 굴러가는 겁니다. 저는 옆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회사를 키운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 생산 일정을 관리하고 밤늦게까지 주문서를 검토하고 거래처와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은 실물을 좀 보는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라곤 일주일에 한두 번 거래처 술자리에 얼굴 내미는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당신이 전략 세우고 저는 실무만 본다고 했죠? 그래, 왜? 사실이잖아. 무슨 전략을 세우는데요? 당신이 작성한 사업 계획서 본 적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내가 밖에서 얼굴 알리고 인맥 관리하니까 회사가 굴러가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회사에 기여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를 쓰고 회사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죠. 집에 도착해 거실에 들어섰을 때 할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USB 봤어? 응, 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할인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엄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외할머니 시술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 아빠는 외할머니 시골 병원 보내려고 하고 할머니는 VIP 병실에 있고. 이게 말이 돼? 할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저는 할인이 정리한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거래처와 무관한 사적 지출이 전체의 60%가 넘었습니다. 회사 차량은 주말마다 시댁으로 향했고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간 돈은 이미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프린터로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내역들이 선명했습니다. 이 자료를 들고 회계사와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심장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친정엄마는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맬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왜? 뭐 문제 있어? 회계 정리 차원에서요. 요새 세무조사도 까다로워졌으니까.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근데 너무 깐깐하게 하지는 마. 거래처 접대비 같은 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 해. 저는 대답 대신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회사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상담 예약을 넣었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21해 동안 쌓인 참을성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끝을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시술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 입원 수속을 준비하며 필요한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탁자 위에 시골 요양병원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돌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책자를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내가 알아봤어. 시골 쪽에 괜찮은 요양병원이 있더라고. 장모님 시술하고 나서 거기서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미 대학병원에서 다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일단 알아는 봐야지. 은수가 솔직히 비용 차이가 크잖아. 어차피 오래 입원할 것도 아닌데 돈 아껴서 나쁠 거 없잖아.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당당했죠. 저는 책자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기훈 씨, 제 엄마 병원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야, 왜 말투가 그래? 내가 장모님 걱정돼서 알아본 건데. 걱정이요?
진짜 걱정이었으면 대학병원 1인실 예약하셨겠죠. 시어머니처럼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책자 표지를 다시 봤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남편에게 친정엄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골목에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엄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를 도우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시술 날짜 다음 주 금요일로 잡았어요. 병원비는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수가,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시댁 일도 바쁠 텐데 내일까지 신경 쓰게 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설거지를 멈추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수가, 엄마 말 좀 들어라. 시술 안 받아도 돼. 그냥 약 먹으면서 지내면 되니까.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시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말이다. 네가 그 큰 돈 쓰면서까지 엄마 병원비 되는 거 사위가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냐. 엄마는 내 결혼 생활 편하게 해주고 싶다. 저는 엄마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목숨보다 제 결혼 생활을 먼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딸이 시집 잘 살기를 바라며 당신의 아픔과 불편을 참아왔던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날 국수집에서 엄마와 함께 국수를 먹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엄마를 제대로 지키겠다고. 그런데 며칠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사위가 오늘 국수집에 들렀는데. 네? 기훈 씨가요? 응. 나한테 시골 요양병원 안내 책자를 줬다. 그러면서 거기서 치료받으면 은수기도 편하고 비용도 절약된다고 하더구나.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몰래 친정엄마를 만나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야 뭐, 알겠다고 했지. 사위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왜? 장기훈 씨, 우리 엄마한테 요양병원 얘기했죠? 아, 그거? 어차피 장모님 생각도 정리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이 계속 고집부리니까 내가 직접 설득한 거지. 설득이요? 제 허락도 없이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에휴, 뭐가 문제야? 장모님도 이해하시던데. 나이 드신 분이 현명하시더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기훈 씨, 제 엄마 병원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그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뒤에서 친정엄마를 설득해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시골 요양병원을 선택하게끔 유도한 거였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이 모셔온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은수가 기훈이한테 들었다. 네가 사돈 병원비 문제로 기훈이한테 심하게 대한다며? 어머니, 저는 그냥, 야, 사돈도 나이 많으신 분인데 굳이 큰 병원 갈 필요 있냐? 시골 요양병원 가면 비용도 절반이고 내 엄마한테 쓸 돈 있으면 우리 재활비나 더 보태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돈으로 VIP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친정엄마는 시골 요양병원 가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 엄마는 심장이 안 좋으세요.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도 말이다. 내 엄마가 뭐 물려줄 것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지. 우리는 나중에 집도 있고 재산도 챙겨줄 거 아니냐.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시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VIP 대우, 없으면 시골 요양병원. 그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식탁에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밥은?
오늘은 각자 드세요. 뭐? 갑자기 왜 이래?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할인이 준 USB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법인카드 내역, 시댁 송금 내역, 회사 차량 사용 기록.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담 일정 최대한 빨리 잡아주세요. 이혼 준비하려고 합니다. 21해 동안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시술 날짜를 사흘 앞두고 저는 엄마의 입원 준비를 위해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가게 문을 닫고 계셨습니다. 시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장사를 쉬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엄마와 함께 주방을 정리하며 냉장고 속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냉장고 재료들 다 처리해야 해요. 시술 후엔 한동안 가게 못 여니까. 그래, 알았다. 단골 손님들한테 미리 말해뒀으니 걱정 마라. 주방을 정리하다가 저는 낡은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그릇과 조리도구들이 쌓여 있었죠. 찬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제 손에 두꺼운 봉투가 잡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봉투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는 제 손에 든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은수가 그냥 두거라. 저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도시정비사업 안내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봤습니다. 소유자 이름에 유정순이라고 적혀 있었고 주소는 바로 이 국수집 건물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은수가 앉아라. 엄마가 얘기할 게 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주방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으며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 이 국수집이 엄마 건물이었어요? 제가 알기론 월세 내고 계신 거로. 미안하다, 은수가. 엄마가 숨긴 거다. 네가 결혼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를 계속 놓쳤구나. 엄마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엄마가 젊었을 때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코너에 자리한 작은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아 가치가 있었죠. 엄마는 평생 이 자리에서 국수집을 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은수가 네가 결혼하고 나서 사위가 가끔 돈 얘기를 하더라고. 장모님은 국수집 월세 내며 사신다고. 우리가 나중에 도와드려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생각한 거다. 만약 내가 건물주라는 걸 알면 내 결혼 생활이 돈 때문에 흔들릴까봐. 저는 엄마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제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평생 재산을 숨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엄마. 그리고 있잖니, 작년에 시장 재정비 사업이 결정됐다. 조합에서 감정가 통보가 왔는데 이 건물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 엄마는 도시정비 사업 안내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감정가와 보상금 예상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허름한 국수집 건물이 시장 입구 코너 위치 덕분에 몇 배의 가치로 평가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 돈이면. 그래, 은수가. 엄마가 가난해서 사위한테 무시당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엄마는 이 돈을 내 결혼 생활 흔드는 데 쓰고 싶지 않았어. 네가 사위랑 잘 살기를 바랐거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평생 허리 굽혀가며 국수를 산고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딸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척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시하고 차별해도 참고 견뎠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은수가,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됐다. 근데 요새 보니까 네가 행복하지 않더라고. 사위가 내 엄마 병원비 아까워하고 시어머니는 VIP 병실에 있으면서 나한테는 시골 요양병원 가래. 그 소리 듣고 엄마가 생각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엄마는 등기부등본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은수가, 이제 이 서류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네가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못 봐주겠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꼭 쥐고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저를 지키기 위해 침묵해온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대표님, 이 건물 위치가 좋네요.
시장 재정비 사업 핵심 구역이라 보상금도 상당할 겁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걸 제 이혼 준비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선 이 건물은 장모님 단독 명의니까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오히려 대표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인이 정리한 USB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열어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 수준인데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회사 차량 사적 이용, 시댁 생활비 무단 송금. 증거가 명확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혼하고 회사 지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남편 명의 지분이 있다면 매입하거나 법적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부당하게 사용한 자금은 회사에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엄마의 등기부등본은 단순한 재산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 재정비 조합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엄마의 건물이 시장 입구 코너에 위치해 핵심 보상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었고 몇몇은 건물 매입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했습니다. 유정순 어르신이 오래 버티셨죠. 주변에서 다들 건물 팔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파셨어요. 네, 저희 엄마가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이제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 보상금이 확정될 겁니다. 위치가 좋아서 금액이 상당할 거예요. 조합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엄마의 국수집을 다시 봤습니다. 허름한 간판, 낡은 의자, 오래된 주방.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엄마가 평생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저와 엄마를 지켜줄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등기부등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친정엄마의 시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병원 입원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 창밖으로 국제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 골목 끝에 엄마의 국수집이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밟을 때 보호자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은숙, 유정순의 딸. 저는 펜을 꾹 눌러 서명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제대로 지키겠다고, 그 누구도 엄마를 무시하게 두지 않겠다고. 시술실로 들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무사히 시술받고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그리고 제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엄마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시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텐트 삽입이 잘 되었고 회복도 순조로울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술 다음 날 저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일찍 회계사를 불러 미팅을 가졌습니다. 회계사는 할인이 정리한 자료를 검토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법인 자금 사적 사용입니다. 임원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회사 차량도 업무와 무관하게 쓴 기록이 명확하네요. 회계사님, 이걸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법인카드 사용 권한을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 급여와 복리후생도 재검토해야 하고요.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장기훈, 이사명의 법인카드 전부 정지해 주세요. 회사 차량 사용 권한도 회수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임원 지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정리할 겁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회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늦었지만 잘 결정하셨습니다. 회사 자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니까요. 회계사가 나간 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절차와 회사 지분 정리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언제든 진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오늘부터 아빠 법인카드 다 정지했어. 진짜? 엄마, 드디어. 응,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제대로 정리할게.
엄마, 잘하고 있어. 나도 엄마 편이야. 할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딸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수가 법인카드가 안 되는데 지금 거래처 사장님이랑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카드가 막혔어. 아, 그거요? 오늘부터 법인카드 사용 정지했어요. 회계 정리 차원에서요. 뭐? 갑자기 왜? 나 지금 사람들 앞인데. 장기훈 씨, 법인카드는 업무용입니다. 개인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 그동안 사적으로 쓴 내역은 회사에 반환하셔야 할 겁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회사 임원인데 법인카드도 못 쓰게 해? 임원 자격도 검토 중이에요.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얘기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뿌듯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제 회사 돈으로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은수가 대체 무슨 짓이야? 나 오늘 거래처 사장님들 앞에서 망신당했어. 장기훈 씨, 거래처 접대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해요. 근데 당신 법인카드 내역 보니까 골프장,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개인 모임까지 다 회사 돈으로 결제하셨더라고요. 그건 다 업무 관련이야. 업무요? 주말에 시댁 가는데 회사 차 쓴 것도 업무인가요? 시어머니 통장에 매달 200만 원씩 보낸 것도 업무 관련인가요?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기훈 씨, 이제 회사 일에서 손 떼세요. 임원 자격도 정리할 겁니다. 야, 미쳤어. 내가 이 회사 임원인데 무슨 소리야. 당신이 회사에 기여한 게 뭐예요? 명함 돌리고 술자리 다니는 게 전부잖아요. 실제 운영은 제가 다 했어요. 남편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가 기훈이한테 들었다. 네가 법인카드 끊고 임원 자리도 빼앗는다며? 어머니,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우리 기훈이를 뭘로 보는 거냐? 남편이 회사 임원인데 법인카드도 못 쓰게 해? 어머니, 법인카드는 업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뭐가 어떻고? 너 혼자 회사 키운 것도 아니잖아. 기훈이가 옆에서 얼마나 도와줬는데.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회사에 기여한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가 입원한 재활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간병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정산하러 왔어요. 뭐, 어머니 재활치료비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거든요. 야,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며느리 돈으로 병원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어머니, 그건 효도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병원비는 아까워하시면서 어머니 재활비는 VIP로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기훈 씨가 직접 병원비 처리하실 겁니다. 재활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가 우리 엄마 병원비까지 끊는 거야? 네가 그렇게까지 할 거야? 장기훈 씨, 제 엄마한테는 시골 요양병원 가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VIP 재활병원 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세요. 저도 제 엄마 챙기느라 바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회복 중이었고 표정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기분 어때요? 은수가 많이 나아졌다. 의사 선생님이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시더라. 다행이에요. 엄마, 이제 푹 쉬세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수가 고맙다. 엄마가 내 덕분에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는구나. 엄마, 당연한 거예요. 병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남편의 법인카드와 임원 자격을 정리한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이혼과 회사 지분 정리까지 끝내야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사무실에서 할인과 통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새 집에서 어때? 말도 안 걸고 방에만 있어. 근데 괜찮아. 할인아. 엄마가 다 정리할 거야. 엄마, 힘내. 나도 엄마 도울게. 딸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엄마의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습니다. 이제 이 서류를 남편에게 보여줄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친정엄마가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시장재정비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의 건물에 대한 보상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조합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건물 감정가와 보상금 예상액을 설명했습니다. 시장 입구 코너라는 위치 덕분에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네. 어머님, 위치가 좋으셔서 그래요. 주변 상인들도 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조합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엄마와 함께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연 국수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엄마가 평생 지켜온 자리였고 이제는 저와 엄마를 지켜줄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친정 골목에 나타난 것입니다. 손에는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수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밝고 다정했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기훈 씨,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많이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술 잘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남편은 꽃바구니를 탁자에 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상했습니다. 장기훈 씨,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은수가 내가 그동안 장모님께 소홀했던 것 같아서 이제부터라도 잘해드려야지. 남편은 엄마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시장 재정비 사업 소식 들었습니다. 어머님 건물이 좋은 위치에 있어서 보상금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엄마의 건물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요. 누군가 얘기해줬거나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거나 어쨌든 남편은 이제 엄마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 장모님도 우리 가족이시잖아요.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엄마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기훈 씨, 집에 가요. 은수가, 나 장모님이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가야 해요. 저는 남편을 이끌고 국수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에서 남편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우리 엄마 건물 얘기. 어제 시장 상인한테 우연히 들었어. 장모님이 건물 주시하는 거, 그리고 재정비 사업으로 보상금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갑자기 꽃바구니 들고 온 거예요? 은수가, 오해하지 마. 나 진심으로 장모님께 잘해드리려고 온 거야. 진심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 시골 요양병원 보내려고 했잖아요. 물려줄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수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밝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돈, 오래간만이네요. 시술 잘 받으셨다면서요?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국수집으로 들어가며 엄마에게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사돈, 이거 제가 정성껏 골라온 거예요. 회복하시는데 드세요.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과일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이 건물이 사돈 것이라는 거 오늘 알았어요. 그동안 몰라서 죄송해요. 진작 알았으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가세요. 은수가 뭐가 어때서 사돈이랑 인사하는 건데. 어머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 시골 요양병원 가도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물려줄 것도 없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말한 거지. 이제라도 사과하려고 온 거잖아. 어머니, 우리 엄마가 건물주라는 걸 알고 나서야 사과하러 오신 거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으로 돌아가요. 오늘은 푹 쉬셔야 해요. 엄마를 부축해 국수집을 나오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손 놔요. 은수가,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께 너무 못했던 거 알아. 이제라도 잘해드리면 안 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장기훈 씨, 우리 엄마가 돈이 생겨서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돈 때문에 남이 된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차에 태웠습니다. 차를 몰고 가며 백미러로 뒤를 봤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골목에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를 병원에 모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뒀습니다. 대표님, 이제 진행하실 거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 지분은 대표님 단독 명의고 장모님 건물은 남편과 무관하니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21해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끝을 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협의서예요. 검토하고 서명해 주세요. 은수가 미쳤어. 갑자기 이혼이 뭐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래 생각했어요. 은수가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께도 사과했잖아. 이제부터 잘할게. 장기훈 씨, 우리 엄마가 건물이 있다는 거 알고 나서 태도 바뀐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시골 요양병원 보내려고 했고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은수가, 제발. 우리 21년을 함께 살았잖아. 할인이도 있고. 할인이는 제 편이에요. 그리고 21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게 뭐예요? 제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친정엄마는 무시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법인카드와 회사 차량을 잃고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남편은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이혼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착취, 친정 부모에 대한 차별, 회사 자금 사적 사용,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제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재산 분할은 제가 유리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회사 지분은 제 단독 명의로 유지되고 남편이 사적으로 사용한 회사 자금은 일부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수가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네, 이제 끝이에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장기훈 씨도 일 찾아서 사세요. 21년 동안 제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스스로 하셔야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법원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엄마가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저와 할인은 엄마를 모시고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다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새 간판 어때요? 좋구나. 엄마 국수집이 이렇게 멋있게 바뀔 줄 몰랐네. 새 간판에는 유정순 할머니 국수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40년 전통의 맛이라는 문구가 있었죠. 할인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외할머니 국수 레시피로 밀키트 만들면 어때? 온라인몰에 올리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다, 할인아.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 국수가 그렇게 맛있냐? 엄마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40년 동안 손님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는 국수집 주방에서 엄마와 함께 국수를 삶았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손맛을 느끼며 국수를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엄마의 인생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의 국수 레시피를 밀키트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할인이 디자인과 마케팅을 맡았고 저는 생산과 유통을 담당했습니다. 엄마, 제품명은 정순 할머니의 손맛 국수로 하면 어때? 좋아. 외할머니 이름 들어가니까 더 의미 있네. 저희는 몇 주 동안 준비해서 밀키트를 출시했습니다. 온라인몰에 올리자마자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고객 리뷰에는 정말 할머니 손맛이 나요. 국수집 가서 먹는 맛이에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엄마는 리뷰를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은수가, 내 국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구나. 엄마, 당연하죠. 엄마가 40년 동안 정성껏 만든 맛인데요. 시장 재정비 사업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엄마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확정되었고, 엄마는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더 이상 허리 굽혀가며 장사하지 않아도 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국수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은수가 고맙다. 엄마가 내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구나. 어느 날 저는 할인과 함께 엄마의 국수집 앞에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세 모녀가 한자리에 모여 국수를 먹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혼하고 나서 어때? 할인아, 엄마는 편해.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 엄마, 잘했어.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할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 진짜 가족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밀키트 사업이 성공하면서 공장도 확장하고 직원도 늘렸습니다. 남편 없이도 회사는 더 잘 굴러갔습니다. 오히려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거리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작은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1년 전 제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은수가, 기훈이가 힘들어한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각자 살아가야 해요. 저도 제 인생 살 겁니다. 친정엄마는 건강을 되찾고 여유롭게 지내셨습니다. 가끔 국수집에 나와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손주딸 할인과 함께 산책도 다니셨습니다. 은수가, 엄마가 내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엄마, 제가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엄마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21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와 딸 할인,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어느 주말 저희 세 모녀는 국수집에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서로 웃었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 할인의 밝은 웃음, 그리고 제 마음속 평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엄마, 국수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래, 우리 은숙이.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 엄마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 국수면 삶는 소리, 엄마의 콧노래.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다고. 그날 저녁 국수집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유정순 할머니 국수집이라는 글자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저희 세 모녀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